서울의료원에서 노인진료센터 진료를 맡고 있는 유준현입니다. 요새 문상 가면은 간혹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그렇게 드물지는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점점 이제 수명은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졌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모든 인류의 소망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30년 더 산다는 게 그 바라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학이 지향하는 바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노화라는 건 노인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볼티모어 스터디라고 있어요. 볼티모어에서 이제 195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20세부터 79세까지 젊은이부터 중년, 노인까지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노화라는 과정이 노인 때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 일본은 1972년도에 노화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요양원에 가서 누워서 지내야 되는지 이런 차이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인생의 피크가 25세에서 30대라고 한다면 30대가 지나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체가 늙어간다는 것이 뭔가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라는 거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화의 시점이 훨씬 빨리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장수 사회에서 노화의 관점을 가진다면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료라는 건 아무리 잘해도 예방하고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예방에 중점을 두느냐 치료에 중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노인 진료라고 하는 개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실제 30대 후반, 보통은 사회적으로 이제 40대 초반부터 이 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내용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실제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노인의 건강을 관리한다면 40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노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과정이 실제 노인 진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니죠. 일반 임상과의 진료는 질병 중심의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를 포함한 이미징 검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노인 진료에서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이 기능을 측정하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진료센터의 대표적인 항목이 이제 포괄적 노인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일단 기분에 관한 거, 정서적 평가는 이제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죠. 이 감정 상태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만족하게 지는지, 본인의 삶에 대해서 가치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어보게 되고 신체 기능을 측정을 하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측정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 와서 의자에 앉는 측정도 하고 균형 감각도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신체 기능을 측정을 하고 또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 이런 인지 집중력, 주의 집중력 이런 인지 기능 테스트를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몸의 근육 기능하고 뇌의 기능을 같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 진료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리스크 팩터. 어떻게 이분이 더 빨리 늙어갈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좀 늦출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죠. 특정한 증상이 아닌 경우에 막막한 증상이 많잖아요. 뭐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다든지 기력이 없다든지 입맛이 떨어졌다. 이건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사실 알지 못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아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이 진료가 과연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되면 전문 진료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은 뭐 특정 전문 진료과의 진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몸에 관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진료를 하는 과에서 보는 게 맞다 하면 여기서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반적인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의 생명과 질병에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일 때는 빨리 가는 게 옳죠. 불규칙한 생활,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약을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요, 모든 질병의 위험을 낮춥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분들이 치매가 제일 적어요. 암도 훨씬 적고요. 사망 위험도 제일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요. 특별히 밤에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밤에 먹는 분들 뚱뚱해지기 쉽습니다. 똑같은 양을 아침에 먹는 거하고 밤에 먹는 거하고, 밤에 먹는 분들이 혈당도 더 올라가고 체중도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죠. 약을 너무 많이 먹죠. 약이 많아질수록 제일 부담이 큰 부분이 신장이에요. 연세가 높아질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간에서 이제 해독작용을 하는데 간 부담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약의 부작용은 뇌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약해진 부분으로 표출되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특별 상황이 아니면 평소에는 표출이 안 되고 있다가 병이라는 위중한 상황이 되면 그런 증상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약을 가능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것 좋은 방식입니다. 저한테 오면은 대개 반으로 줄여드립니다. 불필요한 중첩되는 약들을 다 빼고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가능한 줄이도록 하고, 서로 기능이 비슷한 약들은 많이 줄여드리죠. 기능적으로 약의 효과의 면에서 볼 때에 중첩되는 면들은 많이 줄였을 때에 고령자로 갈수록 많은 분들이 더 편해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노인 진료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서 독립적인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꿈이겠죠. 이러한 내용을 제 혼자 한다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